오랜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했죠. SK하이닉스는 무려 상한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슬슬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PER이 3배다. 역사상 유례없는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대세 상승이 시작될 거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절대 속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더 급락했습니다. 오늘은 왜 지금 삼성전자 PER 3배 저평가라는 소리에 속으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지, 그럼 도대체 진짜로 삼성전자가 제대로 반등하게 될 2번의 변곡점은 언제인지까지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벌써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다라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곧 SNS를 통해서 더 확산되겠죠. 그럼 개미들은 또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노리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된 사실이고 이런 저평가 이야기가 쏟아질 때마다 급락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반도체 산업은 시크리컬 산업입니다. 즉 경기에 민감하다는 건데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많아진다고 해볼게요.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선 뭐 하루 이틀 만에 공장을 뚝딱뚝딱 더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급 병목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갑자기 수요는 많아졌는데 공급은 바로 늘릴 수 없는 상황. 즉 수요는 늘고 공급은 그대로인 거죠. 그럼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엄청나게 급등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폭발하게 되는 거죠. 볼까요? 갑자기 AI 시대가 되더니 반도체가 미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죠. 추가 공장은 내년 27년은 돼야 서서히 가동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과 주가가 폭발한 겁니다. 불과 5년 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었고요. 삼성전자 주가는 엄청나게 반등했죠.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 주가는 언제 고점을 찍고 하락할까요? 네, 맞습니다. 공장을 더 건설해서 공급이 늘어나거나 그 전에 수요가 꺾이거나, 그렇게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했죠? 근데 지금 수요가 줄어들었나요? 아니죠. 빅테크들은 지금 돈을 빌려서라도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계속 AI 인프라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연일 발표하고 있고요. 그럼 공급이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신규 공장들은 적어도 내년부터 가동이 되니까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그럼 왜 폭락한 걸까요? 범인은 바로 반도체 가격 상승률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유럽 아시아 테크 리서치 총괄을 맡고 있는 션 킴이 최근 보고서에서 이 반도체 가격 상승률을 지적했는데요. 쉽게 말해 이겁니다. 얼마 전까지 반도체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올해 1분기엔 전년 대비 무려 90%까지 상승했는데 2분기엔 50에서 60% 상승률에 그치고 3분기엔 고작 10% 상승률에 그친다는 것. 즉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긴 하는데 그 상승 속도가 줄어든다. 즉 속도보다 가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주식은 성장이란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에 있을 기업의 가치를 계산해서 미리 지금 주가에 선반영시켜버리는 건데, 지금 끝없이 상승하기만 할 것 같던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떨어진 겁니다. 즉 기업이 성장을 하긴 하는데 그 성장 곡선이 완만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더 이상 매력을 못 느껴 매도한 겁니다. 그래서 PER이 3배가 된 거죠. 반도체 가격은 완만하지만 계속 오르긴 오르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는 미리 폭락했으니까요. 쉽게 말해 지금 삼성전자의 PER 3배는 저평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적은 오르고 있지만 그 성장률 둔화로 인해 미리 폭락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는 겁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이클 산업에서 주도주의 PER이 가장 낮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때 투자하는 것은 투자금을 반토막 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라고요. 지금이 그때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섣불리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하거나 크게 베팅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이 한 차례 올 것이고, 그리고 결국 장기적으로 상승할 타이밍도 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두 타이밍이 언제인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신호 하나만 확인돼도 짓눌렸던 삼성전자의 첫 번째 강한 단기 반등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바로 미 국채 금리의 하락인데요. 지금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치솟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이란 전쟁에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란에 엄청난 미사일들을 퍼붓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에 수백억씩 합니다. 그리고 다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하루에 약 1조 3천억을 쓰고 있는 중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의 재정이 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 돈을 다시 채워놔야 하는데 세금을 더 걷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또 미국은 미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마어마한 미국채가 발행되고 있고요. 미국채가 많아진다는 건 곧 채권의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요. 채권은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는 반대로 오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란 전쟁이 미국채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빅테크들은요,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걸 가지고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오른다는 건 뭐예요? 근데 이자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 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빅테크들의 AI 투자, 즉 삼성전자의 반도체 구매가 줄어든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란 전쟁이 끝나거나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때가 삼성전자의 단기 반등 타이밍이 될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반등요. 자, 그럼 이건 단기 반등이고, 그럼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상승은 언제 나올까요? 삼성전자의 진짜 폭발력은 시장의 낡은 평가 기준이 깨지는 순간에 나올 겁니다. 반도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는 그 시점 말이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먼저 만들고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규격화된 제품을 먼저 대량 생산하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결정된 가격에 따라 판매가 되는 구조였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 즉 프라이스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한 AI 시대는요, 빅테크가 서비스하는 AI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빅테크들마다 원하는 반도체 형태가 다 달라집니다. 이건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AI용 맞춤형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요, 고객 요구에 맞춘 공동 설계와 장기 공급 계약 방식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쉽게 말해 구글이 원하는 반도체와 테슬라가 원하는 반도체가 다르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고객 맞춤형 반도체를 설계해놓고 장기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맞춤형이란 게 뭡니까? 맞습니다. 파운드리죠. 즉 이제는 파운드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젠 사이클에 따라 크게 움직이는 반도체 가격보다 몇 년 동안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지, 즉 파운드리 퀀티티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즉 반도체 산업은 이제 P의 시대에서 Q의 시대로 바뀐다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공급, 즉 Q가 많아지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니까 악재였는데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Q가 늘어나면 이젠 호재라는 거예요. 미리 주문받아 놓은 맞춤형 반도체 공급을 팍팍 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실적이 팍팍 찍힌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물론 아직도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향을 크게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AI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이 사이클 산업이라는 상식이 파괴되는 순간이 곧 올 겁니다. 그때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거고요. 이미 이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흑자 전환에 가까워졌다고 말한 진짜 의미가 바로 이 Q의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둘째, 얼마 전 터졌던 브로드컴과의 메모리 파운드리 300조짜리 MOU 체결, 즉 진짜 메모리 파운드리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로요. 그럼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전 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급이 크게 늘어납니다. 신규 공장들이 가동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할 텐데 보통 주가는 최소 6개월은 선반영하니까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요? 정리할게요. 자, 이란 전쟁 완화에 따른 금리 하락 시점과 늘어난 공급 물량의 주가 반영 시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란 건데 솔직히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체크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점이 언제인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근데요, 우리가 언제까지 삼성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린 기회를 끊임없이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각광받게 될 섹터와 대장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엔 다들 엔비디아의 반도체나 현대의 로봇 같은 하드웨어만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진짜 조 단위의 폭발적인 스마트머니는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실제 기업들에게 AI를 심어주는 AX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종목은 흔해 빠진 적자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연매출 5조 원 이상을 찍어내는 거대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초우량 기업이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최근 전 세계 빅테크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무려 구글로부터 차세대 최고의 파트너 기업이라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현재 미국 월가에서 가장 핫한 전 세계 1위 기업용 AI 기업 팔란티어와 물밑 접촉도 끝마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구글의 AI가 세상을 지배하든 팔란티어의 AI가 기업들을 장악하든 수많은 빅테크들 중 누가 AI 패권을 장악하든 상관없이 그 AI들을 사용하려면 삼성, SK, LG 등 어떤 대기업이라도 이 기업의 플랫폼을 반드시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글로벌 빅테크들의 피 터지는 AI 전쟁 속에서 누가 이기든지 그저 편하게 앉아서 통행료를 걷는 독점적 고정 수익 구조를 완벽하게 완성했다는 거죠.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도 로봇 사이클이 쉬어가도 전 세계 모든 기업이 AI를 사용하는 이상 이 기업의 매출은 끊임없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증권가와 스마트머니들은 이 기업이 글로벌 AI 플랫폼 대장주로 퀀텀 점프하는 이 폭발적인 전환 국면을 역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재평가, 즉 멀티플이 미친 듯이 폭발하기 직전인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개인들 몰래 저점에서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 좋은 종목이 왜 지금까지 잘 안 알려졌냐? 투자자들의 관심이 온통 화려한 로봇의 움직임이나 최첨단 반도체 같은 곳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이죠. 즉 정보의 비대칭. 지금 우린 이걸 역이용하는 겁니다.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에 얼마나 큰 의미가 숨어 있는지요. 시장이 철저하게 외면할 때 바닥에서 글로벌 스마트머니와 기관 외국인들이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흔적이 보이는 완벽한 매집 패턴 차트입니다. 과거 45,000% 폭등했던 에코프로가 딱 이랬었죠. 더 이상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구글, 팔란티어 등 빅테크들로부터 역대급 수주 기사가 다 터지고 난 후 뒤늦게 관심 갖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 이 탑픽 종목을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딱 10초면 끝납니다.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스마트폰 시청자가 아닌 분들을 위한 방법도 고정 댓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받아가시면 되는데, 물론 모든 건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지만 남들에게 다 알려지고 뉴스 터지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지금 바닥에서 조용히 관심 가질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창 여시고 고정 댓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다 하셨으면은 오늘의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삼성전자 저평가란 소리에 속지 말자. 진짜 기회는 2번 남았다. 지금까지 리치맥스 팀 서지훈이었습니다.